한쪽은 앉아서 경험을 파는 곳, 또 다른 한쪽은 빨리 싸게 많이 파는 브랜드. 이 스펙트럼이 양끝에 있는 게 한쪽은 스타벅스, 한쪽은 메가커피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커피를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고객에게 선택받느냐 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장사를 하시냐, 고객을 안치는 장사를 할 거냐 아니면 빨리빨리 보내는 장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가치, 고객한테 주고 싶은 가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알려주는 푸차 언니 염혜단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들러서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들고 출근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인가요? 스타벅스의 경험인가요? 아니면 메가커피의 가성비인가요? 오늘은 한국 커피 시장, 지금은 정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프랜차이즈 전문가 눈으로 한국 커피 시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카페 시장은 정말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앉아서 경험을 파는 곳, 또 다른 한쪽은 빨리 싸게 많이 파는 브랜드. 이 스펙트럼이 양끝에 있는 게 한쪽은 스타벅스, 한쪽은 메가커피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커피를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어떤 고객에게 선택받느냐 이거든요. 스타벅스는 앉아서 경험을 파는 브랜드, 메가커피는 빨리 마시고 가는 실용적인 브랜드고요. 스타벅스는 최근에 커피만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제3의 공간, 즉 집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닌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을 경험을 파는 브랜드고요. 거기에 시즌 굿즈, 멤버십, 웹 생태계까지 웹을 깔고 또 별을 적립하고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그런 프리퀀시 이런 거를 모으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스타벅스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점은 너무나 분명하죠. 브랜드의 신뢰, 또 웹 락인, 공간 경험.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높은 가격, 그리고 좌석의 한계, 회전율이 또 낮고요. 그래서 결국 스타벅스는 사람을 안치게 하는 장사이고요. 그래서 머무르는 시간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우리 외식업에서는 장사에서 매출을 올리면 딱 두 가지잖아요. 방문자를 늘리거나 객단가를 높거나. 이렇게 봤을 때 스타벅스는 객단가를 높이는 거, 방문자는 낮지만 객단가를 높이는 구조인 거고요. 그럼 메가커피는 무엇을 팔까요? 메가커피는 반대로 커피를 대용량, 가성비로 팝니다. 그래서 생활권 안에 아주 촘촘하게 들어와 있고요. 가까이서 싸게 빨리서 찾는 브랜드. 강점은 가격 체감도가 만족도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빠른 조리, 속도, 근거리 출점. 한마디로 그냥 동네에 편의점 같은 카페, 또 약점도 명확합니다. 약점은 공간 경험이 부족하다, 프리미엄 이미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메가커피는 즉 빨리 돌리는 장사, 회전으로 승부하는 장사. 아까 제가 양쪽 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방문율, 회전율을 높이는 장사, 하나는 객단가를 높이는 장사. 이거를 우리 마케팅에서는 포피라고 하거든요. 포피 관점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프라이스, 가격 정책. 스타벅스는 고가 정책을 피고 있고 메가커피는 저가. 그다음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는 경험, 시즌. 그리고 메가커피는 대용량, 핵심 메뉴. 그리고 플레이스, 어떤 상권에 입점을 하냐? 목적지 위주의 상권에 스타벅스는 입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가커피는 생활권 안에 동선에 있는 곳에 입점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으로는 웹이라든지 굿즈, 멤버십을 갖고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고객 프로모션을 하고요. 메가커피는 세트 메뉴, 가격 이런 프로모션으로 고객한테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커피 시장에서 두 브랜드가 각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쟁은 전쟁인데 같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다로 각기 전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 장사는 감성이 아니라 그 숫자인데요. 카페에서 매출 올리는 공식,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은 결국 객단가 곱하기 방문자 수. 그래서 객단가가 스타벅스는 굉장히 높고요. 한 잔에 6,000원, 7,000원. 그리고 매출에 고객 한 명당 굉장히 객단가가 크고 객단가를 돈을 버는 반면에 메가커피는 객단가가 낮아요. 회전율로 물량으로 그거를 메꾸는 구조고요. 그래서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둘 다 잘 되면 돈을 잘 버는 거죠. 문제는 내 구조를 모를 때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고요. 상권과 입지 전략만 봐도 두 개는 너무나 명확히 다른데요. 스타벅스는 정말 상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적지 위주의 상권, 앉아서 회의하고 공부하고 미팅하고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런 고객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고요. 포인트는 좌석의 회전, 피크 시간에 인력 배치가 그 매장의 승패를 좌우하고요. 반면에 메가커피는 생활형 상권이에요. 출근길, 학교길, 동네 약국, 코너,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이면서 커피 한 잔 가볍게 먹는 그런 브랜드. 그래서 핵심 동선이 고객 동선이고요. 포인트는 동시 조리 효율과 픽업 속도인데요. 운영의 정답은 단 하나예요. 내 고객 동선에 맞추어서 하는 게 전략이고요. 스타벅스는 자체 앱과 멤버십, 굿즈로 고객을 락인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브랜드고요. 적립, 한정판 머그, 시즌 이벤트. 이건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수집의 경험까지 준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메가커피는 가격 가시성으로 즉시 전화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퀄리티면 굉장히 만족을 준다. 고객이 한 번 경험하면 다음에 고민 없이 또 옵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재방문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 자영업에서 장사를 잘하려면 신규 고객을 계속 유입하든지 아니면 고정 고객을 만들든지 재방문을 유도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둘 다 각자의 이유를 갖고 재방문을 늘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치 말고 좀 감각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브랜드 파워, 굿즈, RP, 웰 락인. 이거는 스타벅스가 우세하고요. 가성비, 테이크아웃, 회전, 생활권 커버리지. 이거는 메가커피가 유리하고, 미팅이라든지 회의에 대한 수요는 스타벅스. 그다음에 즉시성, 충동구매. 이거는 메가커피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한데요. 절대 승자는 없었습니다. 각기 자기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을 다들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싸움에 최근 서로의 좀 영역을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에서는 스타벅스가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MZ 세대들에게 외면받는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타벅스와 메가커피 외에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제 지인도 최근에 커피 전문점을 창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창업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장사를 하시냐, 고객을 안 치는 장사를 할 거냐, 아니면 빨리빨리 보내는 장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가치, 고객한테 주고 싶은 가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가격인지 용량인지 속도인지 어떤 거를 가지고 나는 고객한테 어필할지를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피크타임의 처리량을 계산해야 돼요. 분당 몇 잔 정도 만들 수 있는지,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스타벅스나 메가커피에서 재방문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립이라든지 시즌, 세트 메뉴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을 재방문할 수 있는 요소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예산으로 이 돈으로 어떤 입지, 어떤 상권에 들어가야지 될지, 이런 것도 꼼꼼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현실적인 질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개인 카페는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답은 이거예요.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팀홀튼 같은 대형 브랜드들은 경험, 자석 위주, 그리고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더벤티 같은 저가 브랜드는 가성비, 물량 동선으로 싸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낀 우리 소상공인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니치를 파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디저트에 특화된 커피 전문점, 조각 케이크가 맛있는 커피 전문점, 또 와플이 맛있는 커피 전문점, 지역 커뮤니티를 묶은 동네, 팬덤형 카페, 아니면 특정 시간대를 공략한 모닝 커피 특화형 카페 등으로 큰 브랜드의 빈틈을 채우는 전략을 해야지 이 커피 공화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의 진짜 승리자는 누가 커피를 더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내 고객에 더 맞춘 전략을 짜느냐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스타벅스 파인가요? 아니면 메가커피 파인가요? 댓글에 어떤 커피를 선호하는지 이유랑 설명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사는 감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장사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푸차 언니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장사의 기술도 함께 해주시고요. 장사의 기술 구매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푸차 언니 채널은 앞으로도 예비 창업자를 위해 장사 이야기와 프랜차이즈 가맹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프랜차이즈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